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테마 21 중개보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시험마다 예전엔 두 문제씩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이 공부는 겸손하게 하셔야 되니까는 서술식 하나, 중개보수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발생된 보수 청구권도 소멸하게 된다. 개업공개사 등의 고의 과실, 이거를 네 글자로 귀책 사유. 개업공개사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만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보수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은 주택과 그 다음에 주택 외, 주택 외는 다시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외의 주택 외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주택 얘기인지 주택 외에 대한 얘기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인지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해라. 이와 같은 위임을 받은 국토교통부령은 중개보수 한도를 쭉 규정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시도조례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니까 안 외우셔도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위임을 받은 시도조례는 중개보수를 유일과 한도액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했을 때 실제 시험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조건이 다 주어지고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췄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는 겁니다.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매와 교환인 경우는 0.5% 이내, 임대차 등은 0.4% 이내,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라 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은 일방에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는 매매교환 임대차 전부 다 거래가액에 따라 1,000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협의에 의해서 받아라. 이 협의는 무한정 협의가 아니라 개업공개사는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1,000분의 9 이내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서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해 놓고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신다? 설렁탕.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개사물을 주택과 주택 외로 이렇게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애매모호한 물건이 있을 수 있겠죠.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복합건축물. 복합건축물인 경우는 뭐를 기준으로? 면적을 기준해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주택과 주택의 면적이 똑같을 때는 주택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기준을 잡을 때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먼저 중개대상물을 동그라미 친다고 했죠. 이게 주택으로 주어지느냐, 주택 외로 주어지느냐,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유율이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방향에서 받는 중개보수를 묻는 것인지 쌍방향에서 받는 중개보수를 묻는 것인지 체크하고 한도액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계산된 중개보수는 교환은 뭐를 기준해서? 큰 금액을 기준해서 중개보수를 계산해서 받게 되고 분양권인 경우에는 계약금에다가 기납한 중도금에다가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기준해서 거래가액을 구한 다음에 요율을 곱해서 산출액이 나오게 됩니다.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유가 다를 경우에 어디를 기준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해서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되고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이서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졌을 때 세 가지 동일, 3동일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때 뭐만 적용이 된다?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이 적용이 된다. 중개보수의 지불 시기는 약정해야 돼.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비에서는 실비의 부담자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실비의 부담자 하면은 무슨 생각? 벼룩이 납작.
중개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행위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1. 개업공예시 중개보수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주택외입니다. 중개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인이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이다. X가 되겠죠. 1,000분의 9 이내는 일방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지 쌍방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아니죠. 개업공예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중개보수 지급 시계약증이 없을 때는 여기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날 X,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됩니다. 개업공예시 과실로, 개업공예시 과실이니까 잘못했죠. 보수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한다. 동그라미. 중도금이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여기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계약금에다가 기납부한 중도금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이렇게 됩니다.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동일 3동일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니까 뭐만 받는다?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이 적용이 된다.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거래 금액을 합산한 금액 하면은 X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 계산 문제입니다. 문제 2. 개업공예사가 다음과 같이 상가의 임대차를 중개했을 경우 상가입니다. 상가니까 요율이 뭐가 적용된다? 0.9%가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요율은 이거는 쓸데없는 함정이 되는 거죠. 임차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은 보증금 2,000에 월차임 30이면은 월세에다가 170, 100. 그러면 100 곱해서 보증금 더하면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5천만 원에다가 0.9를 곱하니까 5, 9, 45만 원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마 22 공인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이 공인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매 시험마다 2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자격 취소를 얘기하는 건지 자격 정지를 얘기하는 건지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 도표 안에서 매 시험마다 2문제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처분권자는 둘 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되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둘 다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의사가 하게 됩니다. 등록관청이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자격 취소에서는 등록관청이 관여하지 않는데 자격 정지에서만 등록관청에서는 시도의사에게 통보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분 대상자는 공인행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자격 취소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인행위사인 개업공예사, 소속공예사, 공인중개사 전부 다 자격 취소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격 정지는 오직 누구한테만? 소속공예사한테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유는 공인행위사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요거 앞에 세 개는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죠.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행위사 자격을 취득을 했다. 그 자격증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격증을 줬더니만 기껏 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했다. 뺏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자격 정지입니다.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하거나 이중 소속을 했다. 한 단계 높아져서 자격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만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오직 무슨 법? 이 법에 위반하여 오직 무슨요?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격 취소서에 해당이 됩니다. 자격 정지는 소속공예사한테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소속공예사는 이중거래 금지하고 6월, 인장거래 확인하라 3월 이렇게 해서 암기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자격 취소인지 자격 정지인지 요거를 묻는 문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2회 시험에서도 요거 두 개를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그냥 두 문제 맞출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하고 자격 정지 처분 사유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는데, 이중 소속을 했을 때, 소속공회사가 이중 소속을 했을 때는 자격 정지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했을 때는 한 단계 높아져서 자격 취소로 해야 되겠죠. 자격증 반납에서는 자격 취소 처분했을 때만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직에 반납을 하고, 자격 정지는 뺏기는 게 아니니까 자격증 반납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보고가 자격 취소 처분했을 때만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식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격 정지는 보고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전 절차가 자격 취소는 청문, 자격 정지는 청문서 내에 해당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는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두 개를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소속공회사 자격정지 기준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소속공회사는 이중거래 금지하고 6월, 인장거래 확인하라 3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둘이승이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이중 소속이니까 6월 X, 법정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금쟁이니까 6월 X,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3월이 되겠죠. X,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6월 동그라미,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3월 X. 그래서 하나만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문제 2. 다음 중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에 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자격증을 양도대여했으면 취소해야 되겠죠. 정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X.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거짓 기재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 X.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둘이승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회사가 된 경우 소속공회사가 이중 소속을 했으니까 자격 정지죠. 자격 정지 처분서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소속공회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직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자격 정지는 뺏기는 게 아니니까 자격증 반납 안 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게 5년이 아니라 3년이 되겠죠. 그래서 X.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회사 행정 처분, 이 32회 시험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는데, 먼저 절대적 취소사유, 상대적 취소사유, 여기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절대적 취소사유 한 글자씩 어떻게? 사, 부, 결, 이, 양, 업, 투. 사는 사망해산, 부는 부정,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결은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하거나 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회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절대적 취소에 해당이 됩니다. 딱 한 군데 동그라미를 치면 어디? 결. 이 결격사유 사례 문제가 나오는 게 요즘 문제들이 유행이 된다고 했죠. 하나 더 치면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하거나, 요 뒤에 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회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절대적 취소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삼진 아웃이 되는 거죠. 상대적 취소사유 한 글자씩 휴, 업, 개, 이, 전, 시, 3등, 금지, 2다시 이렇게 되는데, 딱 한 군데만 동그라미를 쳐봐라 하면은 금쟁이가 상대적 취소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금쟁이는 상대적 취소사유다. 금쟁이는 상대적 취소사유다. 금쟁이는 또 상대적 취소사유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이 금쟁이 사례 문제가 나오면은 아주 훌륭한 출제율이 되는 거죠. 하나에다가 더 쳐봐라 하면은 이와 시, 둘 이상의 사무소 임시 중개실물, 사무소에 관한 부분은 상대적 취소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사유,
혼동하지 않게끔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고 하나에다가 덧쳐봐라 하면은 개와 전이 되는 거죠. 개,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즉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만 상대적 취소세유, 나머지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처분서에 내게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어디에 위반했을 때? 공개의무에 위반했을 때, 공개의무에 위반했을 때만 상대적 취소세유고 나머지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처분서에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처분서유가 되는데, 업무정지처분서유는 안 외우셔도 되고, 개업공회사가 공인회사 법령에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처분할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된다. 전부 다 맞는 걸로 처리하되 뭐만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 절대적 취소세유는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월이 나왔을 때는 결정상 2회, 요거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2회 시험에서는 업무정지처분 사유,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만 빼면 된다? 절대적 취소세유 빼내면 되는 거죠. 절대적 취소세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월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결은 결격사유, 고용인이 결격사에 해당되는데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이 되고 기준월이 6월이 됩니다. 정은 정보공개, 개업공회사가 부동산 거래 정망에 거짓된 정보를 공개를 했을 때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되고 기준월이 6월이 됩니다. 상대적 취소세유, 이 상대적 취소세유는 취소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이 되는데 기준월은 6월이 됩니다. 2회,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이 되는데 기준월이 6월이 됩니다. 요게 6월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3월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업무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시효제도를 주게 되는데 업무정지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 3년이 경과했을 때는 업무정지처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업공회사한테 3년 전의 사건을 갖고는 업무정지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처분만 할 수 없는 겁니다. 등록 취소는 시효제도가 없죠. 그러니까 3년 전의 사건을 갖고도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업무정지처분에 대해서만 3년 동안 시효제도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재등록한 개업공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폐업기한이 3년을 초과했을 때, 폐업기한이 3년을 초과했을 때는 모든 행정처분 다 할 수 없다. 등록 취소도 할 수 없고 행정처분 전체를 할 수 없다. 폐업기한이 1년을 초과했을 때는 뭐만 할 수 없다. 업무정지처분만 할 수 없고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받았을 때는 받은 거의 효력은 언제부터? 처분일부터 몇 년간? 1년 동안 재등록한 개업공회사에게도 승계가 된다. 요즘에 이 폐업 기간이라든가 처분일 1년, 요게 날짜가 주어져서 문제가 나오는 게 요즘 문제들이 유행이 되는 거죠. 31회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고 32회 시험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 33회 시험에서도 날짜가 주어져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업공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미등기, 전매희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행위라는 경우에는 이게 금지행위니까 절대적 취소세유 X, 상대적 취소세유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회사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회사 절대적 취소세유 맞는 거죠.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상대적 취소세유, 절대적 취소세유니까 X.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됐을 때 상대적 취소세유 X.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와 임시 중개실무를 설치한 경우 상대적 취소세유죠. 절대적 취소세유가 있으니까 X.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문제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개업공회사 업무정지 기준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그러니까 결정상 2회, 요거만 6월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3월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정망에 중개사무라는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6월, 동그라미.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자는 경우 3월, X.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을 하자는 경우 3월 동그라미,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을 하자는 경우 3월 동그라미, 등록하자는 인장을 사용한 경우 3월 동그라미. 그래서 이 옳은 거는 4개. 그러니까 결정상 2회. 여기 이제 정자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만 6월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3월로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폐업 후에 재등록 개업공개서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021년 1월 12일 폐업하고 2022년 2월 12일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폐업 기간이 되겠죠. 폐업 기간 1년 초과했다 안 했다? 1년 초과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는 거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동그라미. 2019년 3월 10일에 폐업하고 2022년 6월 23일에 재등록한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폐업 기간이 되는 거죠. 요 폐업 기간 3년 초과했다 안 했다? 했다. 3년 초과했으니까 행정처분 전부 다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X. 개업공개사가 2021년 5월 13일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021년 7월 16일에 폐업했다가 2022년 3월 21일에 재등록한 경우에 폐업 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 1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분을 받은 게 2021년 5월 13일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재등록한 시점이 2022년 3월 21일입니다. 요게 1년 초과했다 안 했다? 안 했다. 1년 이내니까 승계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라고 폐업한 경우에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반행위라는 날부터 3년 3개월이 경과했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는 거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간에 폐업을 하든 안 하든 불문하고 3년 전의 사건을 갖고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3년 동안 시효제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협회는 뭐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곧바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협회는 부동산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협회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무조건 동그라미. 어떤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무조건 X 펴치시면 됩니다.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그라미.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동그라미.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지부는 시도이사가 지도 감독한다. X가 되겠죠.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권자는 오직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뀌어야 맞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협회가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문제가 나올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 두 가지, 이게 이제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총 6가지로 정리하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 누구? 무등록 중개업자. 두 번째로 미워하는 사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포상금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양도대여.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 받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가 이제 새로 도입된 내용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금지행위에서 시세 단체, 업무 방해행위 5가지, 특특특 표시 광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 이거는 전부 다 대부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가 12개인데 여기서 5개
그 다음에 2개, 여기서 2개. 그러면은 총 9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3가지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되는 위반행위가 아니란 얘기죠. 3가지 증서를 직접 거래하여 투기하거나, 그래서 요거 3가지는 증서 직접 투기, 요거 3가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인데 포상금 지급 대상에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32회 시험에서는 직접 거래, 요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에 문제가 나올 때는 개업공예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요게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인데 포상금 지급 대상에 드는 위반행위에 해당이 된다. 요거를 잘 알아두시고 요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면은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죠.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또는 부동산거래일소 교류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뭘 했을 때 공소제기, 기소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으로 하고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먼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어디에다 제출한다?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오직 등록관청이다. 이 등록관청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또한 등록관청에서는 하나의 위반 사건에 대해서 2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했을 때는 어떻게 균등 똑같이 나눠주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는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또한 하나의 위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됐을 때 포상금은 어떻게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 지급 대상에 드는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고른 것은 개업공예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포상금 지급 대상에 드는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특히 잘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미등기 존매행위 X죠.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아서 중개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란 개업공예사, 이거는 허위 광고로서 500만 원이 과태료니까 포상금 지급 대상에 드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2위이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포상금 지급 대상에 드는 위반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 해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테마 25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